음식 섭취를 단 하나에 집중된 시간대로 줄일 때 종종 OMAD, 즉 일일 한식이라고 불리는 방식. 당신은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대부분의 현대인이 한 번도 건드려 본 적 없는 생물학적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배달 트럭이 끊임없이 도착하는 창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관리자는 소리를 지르고 상자들은 쌓여 출구를 막고 있으며 아무도 고칠 시간이 없어 지붕에서는 물이 샙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때 당신의 몸 상태입니다. 이제 마침내 문을 닫고 트럭을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청소팀이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먹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에만 집중해 볼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왜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23시간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작동시켜 봅시다. 첫 시간 0에서 4시간. 마지막 식사 후 포크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계는 째깍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4시간 동안 당신은 신체적으로 포만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위장은 최고 속도로 작동하여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이 혈류로 들어가면 췌장은 이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인슐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일방통행 밸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을 순환하는 한 당신의 지방세포는 굳게 닫힌 금고와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체지방을 태울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첫 4시간 동안 몸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우선시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만약 인겨 에너지가 있다면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거의 항상 인겨가 발생합니다. 인슐린은 이 추가적인 당을 가져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합니다. 글리코겐을 지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지만 그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아직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시간에서 12시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대략 6시간에서 8시간째가 되면 혈당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식사로 인한 대량의 에너지 유입은 끝났습니다. 창고는 조용해집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관리자인 인슐린은 서서히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봐, 지갑에 있는 현금이 떨어져 가고 있어. 이것이 바로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입니다. 그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몸이 떨려, 뭐라도 먹어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손쉬운 연료에 중독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고급 휘발유로만 달리다가 이제 예비 배터리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받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덜컹거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견뎌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은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글리코겐 지갑을 엽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저장된 당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상시를 위해 모아둔 현금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12시간째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글리코겐 저장량, 즉 그 빠른 현금이 위험할 정도로 최저치로 떨어집니다. 이제 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당신은 며칠 동안 음식 없이도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존 기계이므로 당신의 몸은 금고를 엽니다. 인슐린은 최저 기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화학 시스템이 기다려온 신호입니다. 이제 인슐린이 사라졌으므로 호르몬 민감성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는 지방세포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마도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몸은 지방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 먹은 베이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13시간에서 16시간 연료 전환 단계, 14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단식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고픔은 보통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료 공급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의존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체지방에 의존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일정하고 평탄한 선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마른 체형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당신의 몸에는 수만 칼로리의 지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주 동안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몸이 지방을 분해하는 동안 간은 이 지방산을 케톤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은 뇌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지방을 직접 태울 수 없으며 포도당이나 케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와 같이 뇌는 케톤을 아주 좋아합니다. 케톤은 슈퍼 연료입니다. 포도당보다 더 깨끗하게 연소됩니다. 포도당은 연소될 때 많은 대사성 연기, 즉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합니다. 케톤은 깨끗하게 연소됩니다. 분자당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노폐물은 적게 배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16시간쯤 되었을 때 활력을 되찾는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브레인 포그가 사라집니다. 집중력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무기력함을 느끼는 대신 짜릿한 활력을 느낍니다. 이는 진화론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굶주린 원시인이 졸리고 둔해진다면 사냥감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죽고 말 것입니다. 배고픔은 우리를 더 예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냥꾼으로 만듭니다. 16시간에서 18시간. 이제 이 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일정에 집착하는 이유, 바로 자가포식, 아우토파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창고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청소할 수 없었던 그 창고 말입니다. 18시간째가 되면 창고는 이미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기계를 계속 가동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새로운 배달 트럭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창고에서 부서진 선반, 녹슨 파이프, 오래된 쓰레기를 찾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분해하고 녹여서 새롭고 튼튼한 강철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는 세포들이 손상된 단백질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포 내의 작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찾아냅니다. 결국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 접힌 단백질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찾아냅니다. 당신의 몸은 이 쓰레기 주위에 막을 형성하고 이를 용해하여 새롭고 결점 없는 아미노산으로 재활용합니다. 이것이 자가포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내부 재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은 젊음의 셈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심오한 세포 복구 작업입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한다면 자가포식은 결코 켜지지 않습니다.
청소팀은 결코 출근하지 않습니다. 18시간 이상 단식함으로써 당신은 몸이 쓰레기를 내다 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피부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부상이 종종 호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잔해를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20시간에서 22시간. 이제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내 몸이 스스로를 먹는다면 내 근육도 먹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이며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단식이 깊어지는 15시간째에 당신의 몸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역조절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성장 호르몬 HGH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식 중 HGH는 1300%에서 1000%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HGH는 근육을 보존하는 호르몬입니다. 순수 근육 조직 주위에 역장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은 태우되 근육은 건드리지 마. 사냥을 가려면 근육이 필요해.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똑똑합니다. 문 바로 앞에 장작 체지방이 가득 찬 헛간이 있는데 집을 드기 위해 가구 근육을 태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몸은 먼저 지방을 태웁니다. 높은 HGH와 낮은 인슐린의 이 독특한 조합은 단식 외에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4시간. 이제 식사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준비되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를 마른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젖은 스펀지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영양을 공급받은 세포입니다. 하지만 마른 스펀지, 즉 단식한 세포는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24시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장 점막의 염증은 가라앉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당분으로 번식하던 장내 유해균은 굶어 죽었고 저항력 있는 유익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지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뇌는 케톤으로 활력을 얻었습니다. 세포는 노폐물을 재활용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것입니다. 이제 시계가 24시간을 가리킵니다. 먹을 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매우 수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무엇을 넣는지가 2배로 중요합니다. 이 식사를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건축 자재로 취급해야 합니다. 피자와 탄산음료로 23시간의 단식을 깬다면 민감해진 시스템을 쓰레기로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심한 무력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당분 상승은 과도한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것이고 결국 피곤하고 더부룩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식의 논리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입니다. 단백질로 시작하십시오. 스테이크, 계란, 연어 또는 닭고기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자가 포식 과정에서 분해한 구조를 재건하기 위해 아미노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육 복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너지입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버터 또는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십시오. 몸이 이미 지방 연소 모드에 있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하면 이 대사 기계가 계속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인슐린 반응을 적절하게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부피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먹기 때문에 작은 간식으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IP 채소, 십자화과 채소 또는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 등 다량의 채소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경련과 피로를 예방하는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이 큰 이런 방식으로 식사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방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렙틴, 배부르다고 알려주는 호르몬과 그렐린, 배고프다고 알려주는 호르몬. 이 마침내 다시 제대로 소통하게 됩니다. 배가 꽉 찼을 때가 아니라 영양이 채워졌을 때 먹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적응 단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하루 6끼에서 하루 1끼로 바꾼다면 기분이 끔찍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방을 태우기 위한 대사 기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효소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이 케톤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대사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첫 주에는 두통이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식단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금단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금입니다. 인슐린이 떨어지면 신장은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단식 시간 동안 물에 받아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면 두통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를 2시간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엔 4시간, 그 다음엔 아침을 거르고, 그 다음엔 점심을 뒤로 미루십시오. 몸이 물에 천천히 적응하게 하십시오. 찬물에 갑자기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식은 몸의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24시간 단식은 코르티솔 수치를 급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방법을 피하십시오. 이 방식은 건강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거나 섭식 장애의 병력이 있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없이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에 적대적이고 배고픔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된 식생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체중 감량과 시간 절약을 넘어 OMAD는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혈당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사냥하고 포식하고 휴식하는 우리 조상들의 리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몸이 치유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다면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2시간째의 고비를 맞으셨나요? 아니면 16시간째의 에너지를 느끼셨나요? 이 24시간 단식에 대한 분석이 당신 몸의 잠재력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현대의 습관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생물학적 진실을 밝혀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미래를 치유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음 건강 지식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